대표님 그 네. 주식 투자 네. 그 전략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좀 이것만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투자법 혹시 있으시면.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그 투자 전략이 있는데 네. 433 포메이션이 아, 네. 축구. 네. 네, 축구를 생각하시면 네. 자, 가장 안정적인 건 뭐겠어요? 현금이겠죠. 네. 그럼 현금을 100을 갖고 있다. 네. 그럼 뭐랑 똑같냐면 이제 골키퍼가 11명이 있는 거예요. 네. 골키퍼 11명. 아, 골키퍼가 11명이 있으면은 그렇죠. 골대에 골은 절대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상대방한테 골을 절대 못 넣겠죠. 다 이제 골키퍼들이 골대 근처에서만 있으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특히 주린이 분들이 어떤 패턴에 좀 빠지냐면 보통은 주린이 분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아주 뜨거움이 무르익을 때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마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대부분 주린이의 경험이 있었던 분 댓글 다셔도 좋고 인증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더 도움되니까. 네. 뭐냐면 절대로 하락장에서 주린이 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다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험 없는 분들이 두려울 때 들어오냐 이거죠. 보통은 엄청난 상승장에 한 어깨쯤에 많이 들어오세요. 네. 전문가분들은 좀 팔고 나갈 때. 네. 그래서 기관이 팔 때 개인은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럴 때 어떤 종목들을 사시냐. 축구로 치면은 최전방 골게터 이제 그 앞에서 그 헤딩 슛 하면서 이제 골만 넣는 분들 있잖아요. 케인이나 손흥민도 아니야. 이거 뛰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골만 받아먹는 그런 골게터형. 그런 건 뭐냐면 앞으로 3년, 5년이 기대되고 현재는 수익은 전혀 안 나고 그 매출 성장세는 되게 있거나 아니면 매출 성장세가 있을 걸로 기대되는 회사. 네, 예를 들면 뭐 저도 드론 좋아해요. 드론도 좋아하고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바이오, 자율주행, 드론, 뭐 크리스퍼, 카스9 막 온갖 새로운 것들로 다 백화점식으로 12개를 11개를 다 그걸로 해놔. 네이버도 없고 텐센트도 없고 아마존도 없고 구글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1등이라는 회사는 하나도 없고 3년 후, 5년 후에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뭔가 기대감이 붙어있는 회사에 막 뚝뚝 10%씩 해가지고 이유는 뭐냐 물어보잖아요. 어떤 대답을 하냐면 그런 분들의 그 로직은 이게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그 30대 초반에 그렇게 해서 그때 연봉이 한 3천만 원 중간이었는데 연봉을 다 날렸어요. 네. 그런 과거가 있으셨어요? 네. 다 위험한 것만 담아놓으니까 주식시장 떨어지니까 얘 다 막 30%, 50% 날라가서 거의도 미수 땡기고 신용 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근데 뭐냐면은 어떤 핑계를 대냐면 로직이 남들 다 엔비디아로 돈 벌었대 하면 저건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네이버 사세요. 네이버 그 재미없는 걸 어떡해.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너무 무거워서 재미없어. 남들은 그걸로 벌었지만 나는 다른 걸로 벌고 싶어.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자산가들하고 많이 연결되니까 뭐 몇십억 자산가도 있고 몇백억 자산가도 있고 몇천억 자산가도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딱 까보잖아요. 보통 50개가 안 넘어요.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 50개가 안 넘어요. 50개가 넘어가면 인지적 판단력에서 흐려져요. 보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한 3, 40개, 막 적으면 한 20 몇 개. 10개보다 훨씬 많아요, 항상. 왜냐면 지역 분산도 하니까. 그럼 항상 그런 데에 아마존, 구글, 네이버 이런 덩치 큰 놈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우선 자리를 잡는 그렇죠. 수비수를 세워야죠. 그럼 안 그러면 골을 먹는 거예요. 현금만 11명 세워도 안 되지만 그렇구나. 수비수가 공격수보다 많아야 돼요. 특히 주린이 분이라고 하면은 수비수를 더 많이 세워야 돼. 근데 주린이 분들이
요 투자에 입문한 지 6개월 이내에 하는 실수가 뭐냐면 최전방 공격수 10명을 세우는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뭐 생분해 플라스틱 기업 가치 막 5천억 막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가치 몇 천억 하면요 이거 동전주에 동전주 나스닥에 상장된 건 몇 조 이상 가야지 1조도 안 되는 회사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기는 생분해의 미래를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막 되게 힘들어요. 저도 제가 커버하는 종목들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게 되게 많은데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 1%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한 주 사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저도 한 주만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를 찍어놔야 공부는 하고 공부는 해야지 이 회사가 나중에 잘 될 때 뭔가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추가로 잘 될 때를 이해를 하는 거지 너무 최전방 공격수로만 다 채워놓으면 이제 뒤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락장에서 제가 버틸 수 없고 버틸 수 없으면 사실은 플레이라고 해요. 계속 이 게임은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33 너무 골도 안 먹고 그렇다고 해서 골을 한 골도 못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앞에 던져놓은 정찰병 공격수들이 3배, 5배, 10배가 나줘야 이제 기간에 걸쳐서 수익이 또 나요. 그래서 공격수를 안 하면 안 돼요. 맨날 구글만 투자해놓고선 스타벅스, 구글, 네이버 이런 종목들로만 있으면은 새로운 변화도 내가 잘 모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10배 수익이 절대 날 수 없죠. 10배거라는 게 구글이 10배가 안 되겠죠. 이제 꾸준히 몇 년에 걸쳐서 2배는 될 수 있어도 갑자기 10배는 안 돼요. 근데 바이오나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는 충분히 10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10배 나올 거에 올인을 하면은 이제 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2%, 5% 그러니까 공격수가 비중이 3이라고 하면 433에서 공격수가 비중이 3이라고 하면 이 30%의 비중을 한 10개로 쪼개면 어때요? 전체에서 3%죠. 3% 10개죠. 433 전략에서 30%. 네. 근데 수비수야. 수비수를 또 그렇게 쪼개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사실 주식이 비싸요. 그러니까 아마존 최소 구매 단위가 몇백만 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35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부지가 크니까. 그래서 이 수비수는 종목수를 적정하게 5개 해서 10개 이내 5개 해도 되고 근데 예를 들면 공격수는 더 잘게 쪼개는 거죠. 개수로 따지면 2배 해서 요거 수비수는 5개 종목인데 공격수는 30% 비중이지만 개수를 10개로 늘린다. 이러면 이제 요 수비수는 한 종목당 포트폴리오 분산이 좀 집중적으로 돼 있는 거지만 이거는 안정적이니까 네이버가 망하겠습니까? 맨날 쓰는데 우리가 넷플릭스 사줬으면 사면 되는 거지. 망하지 않아요. 맨날 보잖아요. 보면서 욕하지 말라고요. 이거 언젠가 다시 또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과신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최전방 공격수에 몰빵을 해서도 안 된다. 근데 아리까리한 게 뭐냐면 미드필더예요, 미드필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으로 있을 때는 수비수였지만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 전략을 크게 바꿔버리면서 VR의 시대를 봐라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오겠어요? 최소 3년 5년 기다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종목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에 와 있잖아요. 메타가 미드필더. 그렇죠. 엔비디아 미드필더예요. 테슬라가 미드필더일까요? 공격수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PSR이 엄청 높아요. 높아도 엄청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가치 평가를 합리화시켜주는 거는 자율주행의 그 미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이런 생태계 전체적인 게 그림이 다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테슬라는 골게터라고 보긴 그렇고 손흥민 포지션 정도 되겠어요. 골도 많이 넣으면서 이제 공격을 위주로 하는 윙 정도 될 것 같아요. 크리스퍼 카스9 이런 거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인텔리아 이런 거는 최전방 완전 최전방. 그렇게 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구나. 이 히딩크 감독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네요. 포지션을 한번 놔둬보세요. 그러면 네. 몰려있을 수 있어요. 몰려있으면은 분산을 하세요. 네. 433. 공격수가 없다. 그러면 공격수가 없으면 안 돼. 한 2개 정도 올려놓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배치를 하다 보면 좋고. 자, 주식이 미드필더예요. 부동산은 수비수예요. 또 암호화폐는 최전방 공격수.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에셋 클래스별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에셋 거예요. 클래스별로. 근데 그것도 저는 부동산을 더 많이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이 뭐 3이 있다면 부동산을 더 크게 키워줘요. 뭐 2배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자산 사이즈로 보면 주식보다 부동산이 뭐 몇 배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부동산이 좀만 올라도 사실은 추가담보대출 여력이 나오면 얘는 현금이 되는 거고, 이 현금은 또 골키퍼가 돼서 주식을 또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골키퍼 한 명을 두는 건 현금이고 그 앞에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두는데, 또 공격수는 조금 이제 그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까 종목을 여러 개로 이렇게 많이 해서 하고. 최전방 공격수가 아주 그냥 골을 탁 골랐어요. 그러면 수비수한 그 골키퍼가 공 가져와야 되죠. 현금 회수하고. 근데 이게 그 정말 자산가 고객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부자분들하고 돈이 좀 없으신 분들하고 이게 거꾸로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분들이 더 좀 공격적으로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자산 이상이 되면은 다 433이 맞아요. 그래서 균형 있는 밸런스 잡혀 있는 거를 추구를 하지. 거꾸로 좀 그 자산이 작을 때는 부동산 비중이 되게 크죠. 근데 자산이 몇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 비중이 훨씬 커지죠. 이게 사실은 세무적인 그런 그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자산이 규모가 크면은 좀 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해서 장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수백 개 자산에 투자하고 관리도 안 되는 거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몇십 개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3천만 원이든 그게 3억이든 30억이든 300억이든 똑같은 철학으로 그걸 운용을 해야 3천이 3억이 됐을 때도 잘 운용할 수 있고, 3억이 30억이 될 때도 그때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3천 있으니까 이건 완전 그냥 공격수 11명 다 세울래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원칙에. 근데 이럴 수는 있죠. 그냥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야. 그러면 433보다는 352 전법을 할 수도 있고 343을 할 수도 있고, 수비수를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공격적으로. 그리고 50대 60대 은퇴자금이다. 그러면은 수비수를 5 정도로 해서 엉덩이 뚱뚱하게 이제 절대로 골을 안 먹으리라, 이런 관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요, 433으로 투자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 3, 2, 5가 된 거예요. 공격수가 많아졌어. 그럼 이럴 때는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이제 수비수랑 미드필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밸런싱을 할 때를 보면은, 지나고 보면 희한하게 그때가 고점 직전이거나 업계예요. 그렇구나. 그거는 자기가 생각 안 해도 이게 많이 올라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신기해요. 경험한 사람은 안다. 댓글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고점에서 난 이게 비중이 너무 커졌네. 테슬라가 10배가 8배가 됐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공격수 많아졌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원금 확보 한 30% 해라. 그래서 미드필더 수비수에 넣어놓으면 그게 안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최전방 공격수에 아까 크리스토퍼 카스나이나 테슬라나 이런 걸 넣으면 걔네가 진짜 그 퍼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과열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밸런싱을 하는 그 순간이 고점이다. 근데 사실은 이거대로 가면은 더 쉬운 거는 PSR, PR 계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352 전법에서 이 공격수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밸런스 맞추면, 그런데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칭이 돼요. 이렇게 귀중한 꿀팁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352든 433이든 이게 최전방 혹은 이제 그 수비수에 너무 이렇게 치우친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밸런스가 맞는 그런 그 진용을 구축하셔서
필승하시기 기원합니다. 저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굳이 뭐 하락장, 상승장 이런 부분 없이 평소에 투자 습관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필수 지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